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. 자, 안타깝게 잠자는 내 돈, 보험금,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요즘 대출금리가 천정을 뚫어버렸는데요. 1%라도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두 가지 꿀팁.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먼저 잠자는 내 돈 찾는 5가지 방법입니다. 자, 재테크의 기본이 얼마를 더 벌고 얼마를 덜 쓰느냐, 이것도 중요하지만 피 같은 내 돈 깜빡 잊고 잠자고 있어서 나중에 없어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경우도 없는데요. 휴면 계좌라고 하죠. 이 금융자산만 16조 원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전 국민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예산 거진 버금가는 금액인데요. 무려 16조 원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나의 금융자산 또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인데요.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은 한 번에 은행, 저축은행, 증권사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. 자, 여기서는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한 번에 이전할 수 있고 한 번에 또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계좌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하기가 어렵죠. 이럴 때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 조회하고 잔액도 한 번에 예치한 후에 필요 없는 계좌는 한 번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인데요. 휴면예금,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한 번에 찾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휴면예금,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신다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네 번째인데요.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우체국 휴면예금 한두 개는 꼭 가지고 계실 텐데요.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있습니다. 자, 우체국 예금 보험 사이트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하시면은 우체국 휴면예금과 보험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꿀팁인데요. 우체국 휴면예금은 국고에 귀속한 후에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나라에 귀속한 후에도 지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. 자, 5번째 방법인데요.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? 내 카드 한눈에 클릭하셔서 바로 카드 포인트도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. 휴면성 증권계좌 금융투자협회로 들어가시면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에서 이렇게 잠자는 휴면성 증권계좌에 돈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내 카드 한눈에를 클릭을 하시면은 한 번에 잠자는 카드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신용점수 꿀팁인데요. 자,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은행에 신청하게 되는데요.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때 나의 신용점수가 높아져 있다면 더 유리하게 금리를 인하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한데요. 자, 여기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도시가스 등 6개월 이상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공과금을 그냥 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6개월 이상 자동이체를 해서 그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햇살론, 미소금융, 서민금융 상품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했을 때도 신용평점의 가점이 최대 13점까지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세 번째 방법인데요.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것도 신용점수를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 방법인데요.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대 신용점수 가점 40점
타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나의 신용점수를 대폭 높인다면 이렇게 고금리 대출,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신용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높게 쓰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외에도 나의 직장 정보가 변경이 되었거나 또 재산이 늘었을 때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은행권에게 그 계도를 통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. 또 8월부터는 은행별로 그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도 공시가 되게 됩니다.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 금융 소비자,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욱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방송 보시고 꼭 적극적으로 내 대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최대 1억, 2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. 1%만 금리를 낮춰도 몇십만 원 전략이 됩니다. 또 최대 몇백만 원까지도 아낄 수가 있는데요. 이 금리 인하 요구권 꼭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잠자는 내 돈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돌려받는 꿀팁 5가지 빠르게 알아보았고요. 또 4가지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때 유리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